자, 레이어라는 거는 투명한 유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명한 유리판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겹쳐서 우리가 보는 게 레이어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제 손바닥 있죠? 자, 손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자, 투명한 유리판을 하나 깔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나요? 손바닥이 보이죠? 투명하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하트를 하나 그려요. 빨간색 하트를. 그걸 위에서 보면은 손바닥 위에 빨간색 하트가 있는 걸로 보이죠? 자, 거기에 투명한 유리판을 하나 더 깔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모로 파란색을 하나 그리죠. 그러면 손바닥 위에 빨간색 하트가 있고 그 옆에 네모가 있겠죠. 되시나요? 자, 투명한 유리판을 하나 더 올려요. 뭔가 다른 작업을 하려다가 연두색 페인트를 엎었어요. 그럼 뭐가 보여요? 연두색밖에 안 보이죠. 밑에 아무리 다른 것들이 존재해도 제일 위에 있는 유리판이 다 가리고 있으면 보이는 건 없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유리판의 옆을 쳐다보고 있는 게 레이어라는 거고요. 그거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를 한번 보여볼게요. 자, 일단 가볍게 새 창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냥 보시면 돼요. 손바닥부터 하나 살색이니까. 자, 둘, 셋, 네 개. 자, 손바닥 그렸습니다. 자, 손바닥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투명한 유리판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투명한 유리판을 올려도 화면상에서 변화는 없죠. 그래서 투명한 유리판에다가 제가 원하는 형태로 자, 빨간색 하트를 이렇게 분홍색 하트가 됐네요. 분홍색 하트를 이렇게 하나를 그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손바닥 위에 분홍색 하트가 있죠. 자, 그 위에다가 다시 비어있는 유리판을 올려도 화면에 변화는 없죠. 자, 네모를 하나 만들고요. 파란색 색깔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바닥 위에 분홍색 하트, 그 위에 파란색 네모. 자, 또 다른 작업하려고 투명한 유리판을 열었는데 뭔가 건드리다가 잘못해서 페인트를 엎어버렸다는 소리죠. 자,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리판은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형태가 오른쪽에 있는 이 레이어라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밑에 있고 하트 있고 네모 있고 연두색 있고 눈에 다 잘 보이죠. 근데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밑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리판은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죠. 손 위에 올리고 있는데 왜 못 바꿔요? 본드 칠했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두색인 애를 잡아서 제가 내려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죠. 그리고 또 내려서 하트 밑으로 내려요.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자, 얘를 백그라운드라는 손바닥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내릴 수 있대요? 못 내린대요? 못 내린다 그러죠. 유리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제일 밑에 받치고 있는 받치는 애가 존재해야지만 유리가 안 깨진다는 소리예요. 이 손이 받치고 있는 거에 밑으로 가면 유리는 깨지죠. 그래서 손바닥의 위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되시죠? 자, 제가 얘기하는 이 손바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레이어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이 레이어라는 거는 상단에 메뉴에도 있고요. 메뉴에 엄청 많아요. 이거 화살표 붙어 있는 애들만 들어가도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거를 영어로 메뉴로 찾아가면서 작업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뭘로만 쓸 거냐 하니까 메뉴 하나도 안 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요 패널만 가지고 딱 사용을 할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사용을 해도 상단에 있는 메뉴에 들어있는 거를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뉴 빼고 패널만 전체적으로 볼 건데 레이어의 기능이 너무 많아요. 레이어만 가지고 봐도 며칠을 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포토샵 진도 나간 지 이틀 만에 이 레이어를 전부 다 뗄 수는 없다는 소리죠. 근데 다른 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 레이어라는 게 한 번씩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초 기능만 조금 보고 넘어가고요.
뒤에서 고급 기능은 따로 얘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레이어라는 거는 투명한 유리판이라고 했고요. 그 투명한 유리판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유리도 보면은 불투명한 애도 있고 투명한 애도 있고 뭐 두꺼운 애도 있고 얇은 애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그런 것처럼 레이어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레이어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받치는 레이어, 제일 밑에 존재하는 백그라운드 레이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움직일 수 없어요. 무조건 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물쇠를 달아놨죠. 자물쇠. 못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얘가 제일 밑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레이어. 그냥 기본 민자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다 보면 알아요. 왜? 모양이 계속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이어들의 종류는 요 앞에 있는 요 모양 있죠? 여기에 다른 것들이 계속 붙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 레이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자, 레이어 종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에 넘어와 보세요. 1-레이어라고 있죠? 폴더 바꿔 보십시오. 자, 포토샵 예제안에 03 레이어 1 히스토리 패널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01 레이어.pst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니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 같은 게 하나 깔려 있죠. 배경 이미지 같은 게 하나 깔려 있고요.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을 한번 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패널이라고 부르고 레이어 패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 레이어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사실은 새창 열 때부터 이 레이어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꽃 그릴 때 이거 써봤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제일 밑에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자물쇠 달려있는 애 있죠? 자, 얘는 움직일 수 없다고 했어요.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쭉쭉 보다 보니까 밑에서 바로 보니까 커피라고 돼 있고 요 앞에 있는 네모의 모양이 좀 다른 게 보여지죠? 그죠? T자가 붙어 있어요. T자. 그리고 그 위에 커피 스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커피 그림자라고 있죠? 거기 보니까 여기에 네모에 무슨 점하고 선 같은 모양이 또 하나 붙어 있죠? 요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고요. 레이어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그 종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 조절부터 하는 거부터, 그 전에 레이어 이거 이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앞에 보시면은 눈동자 있는 거 보이세요? 눈동자.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에 눈 있는 부분 있죠?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눈이 없어져요. 자, 당장 필요 없을 때는 눈을 꺼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눈을 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얘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눈을 껐다 켰다 하는 용도도 돼요. 자, 비지블 히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 숨기고.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눈동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보세요. 자, 눈동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 자, hide this layer, show hide all other layer라고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체크돼 있는 거는 no color에 체크돼 있죠. 자, 이거 뭐 그냥 뭐 레드 하나 선택해 보세요. 별다른 기능 아니에요. 그냥 눈 있는 부분에 색깔 주는 것 뿐이에요. 저게 무슨 크게 기능이 있느냐 그러면 기능 없어요. 그냥 구분해서 보게끔 색깔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저런 색깔 주면서 만들 일은 별로 없을 건데 외부에서 구한 파일 같은 데 보면 간혹 저렇게 색깔이 들어있어요. 뭐 큰 기능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분하게끔 보여주는 거. 됐죠? 자, 요게 우리가 비지블 히든 눈동자를 이용해서 보고 숨기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네모에서 이미지가 살짝 보이는 애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썸네일은 미리 보기를 의미합니다. 요거 썸네일이에요. 요거 색깔을 미리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썸네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붓을 선택할 때 붓의 모양이나 크기를 미리 보죠. 요런 것들도 우리가 전부 다 썸네일이라고 해요. 뭐든 간에 내가 적용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썸네일은 웹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요거 뉴스 뭔지 앞에 이미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요게 뭐예요? 요게 썸네일이에요. 유튜브 제목 보고 찾는 거 아니죠. 썸네일에 있는 글자나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 가지고 보통 보잖아요. 그게 썸네일이에요. 미리 보기.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지마켓이나 이런 쇼핑몰에 들어가시면은 요거 작은 이미지 미리 보여주죠. 요런 게 썸네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요것도 다 썸네일인 거죠. 미리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누르고 들어갔을 때 요것도 썸네일입니다. 상세 페이지 썸네일.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요거죠. 밑에 있는 얘네들. 얘네들이 본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 간에 미리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요런 이미지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포토샵에 있는 요거 레이어의 썸네일입니다. 요거 되시죠? 자, 배경 레이어 썸네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보세요. 자, 썸네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 뭐가 많아요. 그죠? 자, 딱히 쓰는 거 별로 없는데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뭐뭐 있냐면은 스몰 썸네일이라고 돼 있죠. 작은 거 보고 있대요. 제가 라지 한번 해볼게요. 커지네요. 크면 조금 더 보기가 좋죠. 저도 알아요. 근데 레이어를 우리가 작업해서 쓰다 보면은 이 개수가 지금도 사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레이어 개수는 100개에서 200개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키워 놓으면은 보는 개수가 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의 형태로 레이어를 보게끔 하려면 기본값인 스몰 썸네일 놓고 그냥 보시면 돼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정도는 그냥 예사입니다. 예사. 우리가 보는 이 네이버 화면 있죠. 네이버 화면. 이런 화면 하나 만들 때는 몇백 개가 그냥 들어가요. 실제로. 왜냐하면 요 아이콘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레이어가 한 4, 5개는 그냥 들어가요. 단순하게 하나인 것 같지만 얘가 4, 5개면 얘네들은요. 요것만 합쳐, 요 화면에 있는 요만큼만 합쳐도 100개는 그냥 나와요. 그 생각보다 우리가 그 쓰는 레이어의 개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레이어를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썸네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스몰 썸네일 기본으로 쓰자라고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클립 썸네일 투 레이어 바운드와 도큐먼트 바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큐먼트 바운드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레이어 바운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알아보기가 훨씬 좋아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만 착착착 보여주죠. 근데 어느 커피인지 사실은 알아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화면에서 보셔도. 이게 뭔지 이 썸네일만 가지고 볼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 바운드를 하든 도큐먼트 바운드를 하든 큰 의미는 없다. 건드릴 필요도 없다. 기본값으로 그냥 도큐먼트 바운드 해놓고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레이어 바운드 해놓고 보든 도큐먼트 바운드 해놓고 보든 큰 의미는 없는데 본인이 바꿔놓고 제 거는 왜 이래요 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배경이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보세요. 뭔가가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그 눈동자 위나 또는 썸네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렀을 때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제가 그냥 이게 기본이에요.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영어가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써야 돼요. 실제로. 다 쓴다는 뜻은 아니고요. 써야 되는 것들이 한 3분의 1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제가 한 번씩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커피콩 2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눈동자 위에서 누르면은 아까 색깔 바꾸는 것만 나오는 거고, 썸네일 위에서 누르면은 썸네일의 모양만 바꾸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위에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레이어의 마우스 오른쪽 키는 이름 위에서를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되시죠? 제가 매번 커피콩 2번에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세요 이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름입니다. 레이어를 잡고 움직이거나 할 때도 무조건 이름 있는 부분을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배경이라는 글자 있는 부분이 있죠? 빨리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름 수정이 됩니다. 그죠? 갈색 배경으로 이름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엔터. 자, 이름은 한글, 영어 상관없습니다. 숫자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이름 있는데 똑같은 이름 또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레이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은 저 이름의 역할이 되게 커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안 주면은 레이어 1, 2, 3, 4, 5, 6, 7, 8 레이어 1카피, 2카피, 3카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름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름 갖고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미리 이름을 잘 주셔야 돼요. 이름을. 자,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갈색 배경이라고 돼 있는 이름 있는 부분. 자, 얘가 누가 봐도 배경인데 너무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를 제가 커피라는 글자 밑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포토샵에서는 갈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테두리 나와요. 요 보이죠? 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마우스로 이름 있는 부분을 잡아서요. 커피 밑과 백그라운드 사이에 놔보세요. 그러면 배경이 들어갑니다. 자, 이동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이름 있는 부분을 잡아서 움직이시면은 요렇게 갑니다. 만약에 이동이 안 되면은 안 된다라고 표시하는 거 보셨죠? 자, 요거 잡아서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포토샵에서는 마우스만 잘 보셔도 반응 간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작업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가 너무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커피 잔 찾아보세요. 되게 정직하게 이름으로 만들어 놨죠. 이래서 레이어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야 되니까 눈을 껐다 켰다 하면은 아, 요거 커피잔이구나 확인되시죠? 자, 레이어를 선택하시면은 회색으로 살짝 색깔이 들어갑니다. 되나요? 자, 지금 제가 뭐를 할 거냐면은 이미지를 움직일 거예요. 이미지를. 자, 이미지를 이동하려면 검은색 화살표 돼야 되죠. 검은색 화살표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커피잔 이미지 부분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위치가 되죠. 됐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커피 스푼 찾으세요. 자, 커피 스푼 레이어 선택했고요. 눈 껐다 켜서 확인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커피 스푼 잡아서 움직이려니까 밑으로 내려가네요. 이거 왜 이래요? 레이어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자, 커피 스푼 잡아서 커피잔 위로. 커피 스푼은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위치 이동. 자, 커피 콩들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커피 콩 5번 잡으니까 아, 얘가 제일 크네요. 컨트롤 키 눌러서 위치. 커피 4. 얘가 제일 작네요.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1, 2, 3, 4가 순서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커피 4가 4번이 여기. 3번은 누구지? 3번은 얘네요. 자, 3번은 요쪽. 2번은 여기. 1번은 여기.
자, 요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커피 잔, 커피 스푼, 그 다음에 커피 콩들 위치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커피 글자 찾아서 눈 껐다 켰다 하니까 그림자랑 따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니까 그림자는 또 여기 있네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커피라는 글자를 요렇게 내리고요. 자, 그림자도 밑에다가 내려야 돼요. 그림자하고 커피 글자가 따로 움직일 일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매번 얘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림자 또 잡아서 움직이고 이거를 이중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좀 내려왔네. 그래서 커피 글자를 또 조금 올려요. 그랬더니 그림자도 또 움직여야 되죠.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요거 그대로 두고 왼쪽에 지금 제가 작업한 커피 잔과 커피 스푼과 커피 콩들이 있죠. 커피 콩 5개까지. 얘네들이 왼쪽에 좀 쏠린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당겼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한 개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커피 잔을 선택을 하고요. 커피 잔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스푼 선택부터 해서 1까지 선택을 해야 돼요. 얼만큼? 레이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파일 열 때 썼던 단축키 기억나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할 때 Shift 키. 자, Shift 키 누르고 1번 선택해서 커피잔 5번까지 커피 잔까지 선택하면 레이어 여러 개 중간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개씩 잡을 때는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 개를 잡을 때는 Shift 키 또는 떨어진 걸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자, 그러면 제가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위치 이동하면은 커피잔 위치 잡을 수 있겠죠.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거나 그냥 하나 클릭하시면 풀려요. 자, 해보세요. Shift 키 눌러서 자, 연결된 거는 Shift 키 누르고 하시면 되고요. 떨어진 거를 잡을 때는 예를 들자면 지금 있는 이 커피와 그림자는 떨어져 있죠.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면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 커피라는 영문 글자도 잡아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처리가 되겠죠. 제가 지금 작업한 것 중에서 커피잔이 너무 위에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 또 잡아야 되죠. 요거 잡고 Shift 키 누르고 그리고 또 내리고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작업하다 보니까 숟가락 잘렸어. 다시 올려야 돼. 하루에 12번도 이런 작업 더 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작업이나 배치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예요. 오늘 했던 거 내일 움직이고 모레 움직이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Shift 키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 좀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커피잔 선택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커피 콩 1 선택하시면 총 7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이 되죠. 자, 하단에 있는 기능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하단에 보시면은 요런 모양 있는 거 보이세요? 요렇게 돼 있죠, 중간에. 찾으셨어요? 쫓겨난 거? 첫 번째 있는 거? 요게 무슨 기능이냐 하니까 링크를 건다는 뜻입니다. 연결. 뭐를?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레이어를 묶어주겠다는 소리예요. 연결해주겠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뒤에 아이콘들이 따라락 붙죠? 그러면 이후부터는 요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해도요. 얘들은 같이 움직여요.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냥 위치 이동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기능밖에 없어요. 자, 링크 한번 걸어보세요. 자, fx부터 해서 반은 흰색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 있는 요 세 개까지는 기능이 뒤에서 살펴볼 기능입니다. 고급 기능이란 소리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띵감없고요. 그 뒤에 있는 애들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쓰레기통 되게 단순하죠. 쓰레기통은 그냥 클릭해서 자, 지우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지울 게 없어요. 얘들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커피콩 1번을 선택을 하고요. 자, 쓰레기통 앞에 보시면은 네모 안에 플러스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레이어 1번이 추가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유리판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 유리판에 내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자,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걸 작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레이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어. 자, 비어있는 레이어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추가되냐 하면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의 위에 추가됩니다. 선택된 레이어가 없다. 그러면 제일 위에 그냥 추가가 돼요. 이름은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죠? 자, 쓰레기통 지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우는 첫 번째, 레이어를 잡아서 쓰레기통에 가지고 가서 놓으세요. 그러면 삭제 처리됩니다.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통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밑에 뭐라고 해요? Don't show again. 다시 안 봐도 된다 라고 나오죠. 다시 안 봐도 된다. 그러면 체크를 해버리고 예 하면은 이제부터 안 묻고 지울 거란 소리죠. 자, 쓰레기통에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끌고 가서 놔도 되고요. 선택된 레이어를 쓰레기통을 누르시면은 삭제 처리도 해줍니다. 자, 네모에 플러스 붙어 있는 요거의 기능이 비어있는 일반 레이어를 추가하는 기능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복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 어떻게? 이렇게요. 보세요. 자, 제가 커피콩 1을 눈 껐다 키니까 얘네요. 보이시죠? 요거를 레이어를 잡은 상태에서 끌어다가 내려요. 플러스로. 그리고 놓으니까 여기 보세요. 커피콩 1카피라는 게 하나 생겨나죠. 화면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움직여야지만 표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니까 아, 표 나죠? 자, 컷자에 올릴게요. 자, 이번에는 커피콩 2번을 선택해서요. 끌어다가 하나를 복사했고요. 자, 레이어 위치도 옮길게요. 위로. 그리고 요렇게. 자, 이번에는 커피콩 3번을 선택해서 하나를 복사를 했고요. 위치를 옮겨서 이동. 1카피 다시 복사해서 위치 이동. 뭐 하고 싶은지 느낌 대충 오시죠? 요래 해볼 거예요. 복붙. 레이어 순서도 이동해서 따로 빼시고. 자, 커피 1, 2, 3, 4, 5를 가지고 자, 저랑 모양이 똑같을 필요는 없죠. 그냥 대충 글자 색깔이 안 보이게끔 가리면서 복붙 한번 해보십시오. 자, 레이어 기능을 쓸 때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기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끌어다가 놓으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이미 사실은 기능을 쓰고 있었어요. 인지를 못했지만 뭐냐 하면 이거죠.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는 이동, 검은색 화살표, 알트 키는 복사. 잡아서 당기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죠. 요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썼던 레이어에 복사해서 그거를 이동하는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동해서 위치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요 기능인 거예요.
자, 이거를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었다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단축키 쓰면 작업이 되게 편해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자, 보다 보니까 레이어 한번 보세요. 요거 고작 요거 했는데 레이어가 이만큼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기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100개, 200개는 그냥 생긴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오픈돼 있으면은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복사해 놓은 컷자에 들어있는 커피콩들 있죠? 그게 어디까지 있냐면 요까지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거에서 쓰는 개념이죠. 폴더나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 놓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폴더 또는 우리가 그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단에 있는 아이콘 뒤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폴더 모양 아이콘 있는 거 보이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뒤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폴더 모양 아이콘 있죠? 자, 그거 눌러 보시면은 자, 요렇게 폴더 그룹이라는 게 삽입이 됩니다. 자, 쓰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보세요. 자, 영역 있는 부분만큼 이만큼 선택을 하고요. 요거를 폴더로 끌고 가면 삽입 처리를 딱 해줍니다. 되죠? 1번. 2번은 영역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폴더를 클릭만 해도 삽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용이 내가 원하는 애들을 선택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만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선택을 했죠? 그리고 폴더만 선택을 딱 해도 이렇게 넣어준다는 소리예요. 또는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비어있는 폴더를 하나 추가하고요. 비어있는 폴더를 추가를 하고 자, 내가 원하는 애를 선택해서 폴더로 끌고 가시면 삽입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폴더 만들어 놓고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만들어 놓은 거를 폴더에 바로 삽입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커피 잔은 요게 커피 잔이에요. 오케이. 요게 커피 잔. 통으로 관리되죠. 요렇게. 그 다음에 커피 콩. 근데 커피 콩은 커피라는 글자들하고 그림자하고 같이 들어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보세요. 컷자에 들어있는 커피콩 여기 들어있죠. 근데 글자는 밑에 따로 있잖아요. 우리 폴더 안에는 폴더 넣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폴더 안에 폴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랑 레이어랑 요것들을 같이 선택하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또 폴더 안에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커피라는 글자죠. 자, 화살표 누르시면은 폴더 열려요. 그리고 이름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커피 글자 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레이어만 정리를 잘 해 놓으셔도요. 레이어가 되게 깔끔해져요. 자, 폴더 정리 한번 해보세요. 폴더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폴더 안에 폴더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폴더를 되게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폴더 정리해 보셨나요? 자, 폴더는 그냥 클릭해서 추가 또는 끌고 가서 놓는다든지 하면은 안에 넣는 작업까지 가능하죠. 폴더 관리 되게 잘 해주시면은 레이어가 깔끔해집니다. 자, 그리고 폴더는 요것도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커피 잔이 있는데 요게 오른쪽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커피 잔을 끌어다가 복사하는 곳은 아까 어디라 그랬죠? 플러스. 뒤에서 두 번째 아이콘은 복사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폴더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폴더도. 자, 요렇게 끌어다가 복사하셔도 되고요. 또는 화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움직여서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만 복사되는 게 아니고요. 폴더 자체도 복사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레이어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가 많죠? 근데 이 많은 것도 기초 기능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이어 기능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설명만 좀 드릴게요. 자, 어디에 있는 거냐. 자, 이거 제 표나라고 일부러 이렇게 넣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왼쪽 거는 그림자가 들어있고 오른쪽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직 이런 그림자를 넣는 기능은 설명을 안 드렸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림자 들어있는 거를 흔히 우리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제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상단에 보시면은 아이콘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 카인드라고 해서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무쓸모인데 몇 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뭐 특이한 건가 싶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만 드립니다. 자,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름으로 찾을 수 있고 효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에 들어있는 이름으로 뭔가를 찾는 기능, 효과로 찾는 기능, 그룹으로 찾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안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일반 레이어만 열어줘라. 자, 문자 레이어만 찾아줘라. 도형 레이어만 찾아줘라.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거 한 개씩만 찾아가지고 뭔가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그룹 안에 들어있는 뭐를 찾는 게 오히려 작업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찾는 기능이 그닥 쓸모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애가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노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노멀은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요. 현재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겹치는 형태를 제어하고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밝게 겹치게 한다, 어둡게 겹치게 한다. 요것도 묶어서 뒤에서 설명드릴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FX 효과,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보정 레이어,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블렌딩 모드는 뒤에서 포토샵 거의 끝나는 시점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쪽에 보시면은 오퍼시티라고 해서 100% 들어있는 게 있고요. 필이라고 해서 100% 들어있는 거 있죠. 요런 거 보면 궁금하잖아요.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지? 자, 두 개 차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효과 아무것도 없는 민자 레이어고요. 하나는 그림자가 들어있는 레이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가 두 개에다가 오퍼시티를 50이라고 줬어요. 투명도 들어가죠. 투명도. 자, 둘 다 투명도, 불투명도 처리를 하는 기능입니다. 50이라고 주니까 흐릿해져요. 그럼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효과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상관없이 오퍼시티 값을 주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투명해지죠. 투명해지죠. 자, 요걸 다시 제가 10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필이라고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50이라고 줬어요. 뭔가 투명해지긴 하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다, 그죠? 0으로 바꿔볼게요. 어때요? 바뀌기는 바뀌는데 효과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필이라고 하면은 면의 색깔을 얘기합니다. 면의 색깔. 그래서 내 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면의 색깔은 투명하게 하는데 이런 식의 효과가 들어있는 거는 남겨버린다는 소리예요. 필은. 보이시잖아요. 효과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오퍼시티 부분은 아까 우리가 0으로 했을 때도 어떻게 됐죠? 하나도 안 보였죠? 자, 필은 면만 투명하게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퍼시티는 전체를 투명하게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 이거 투명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오퍼시티 값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100% 있으면 위에 거 50, 밑에 거 40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쓸 일 별로 없어요. 그냥 위에 있는 오퍼시티 값만 사용을 하시면은 중간은 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위에 값 쓰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됐죠? 위아래 섞어 쓰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설정을 하면은 코딩할 때 이 값들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거 30, 밑에 거 40 이러면 얼마를 써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퍼시티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죠? 자,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제 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다른 건 다 눈 꺼버렸고 커피잔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투명한 상태죠. 나머지는 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 락이라는 기능이 있죠. 락 기능. 자, 락 기능 처음에 보시면은 투명한 형태 모양 있어요. 바둑판 모양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뒤에 자물쇠가 잠겨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우리가 붓으로 색을 칠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색을 칠하고 있거든요. 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디만 들어가요? 면이 있는 곳만 색깔이 들어가요. 이렇게. 투명 영역을 잠궈놨다는 소리예요. 투명 영역을 풀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명한 영역을 보호하고자 할 때 한 번씩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색깔 채우거나 디자인 작업할 때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생각보다 이 기능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 영역 잠글 수 있다. 투명 영역 잠그면은 투명 영역에는 아무런 작업도 못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색깔이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색을 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요게 첫 번째 투명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브러쉬를 잠근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브러쉬 못 쓴다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 이동을 못 한대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아트보드 종이 있는 부분을 잠근다라는 뜻이고요. 크게 써본 적도 없어요. 자, 제일 뒤에 있는 그냥 자물쇠 있죠.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잠그겠다는 소리예요. 아예 이 레이어 못 건드리게끔 하겠다. 자, 다른 거 사실은 쓸 일 별로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명 영역을 잠그는 기능하고 전체를 잠그는 기능, 요 두 가지는 알고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투명 영역 잠그는 기능은 꽤 많이 사용이 돼요. 디자인 작업하다 보면은. 그래서 투명 영역을 잠그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잠궈 놓을 거면은 전체를 잠궈서 쓰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두 가지 정도만 구분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레이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되시나요?